근데 이제 동학농민운동까지밖에, 동학농민운동이면 근데 굉장히 범위 많이 챙기셨네요. 동학농민운동이면 사실상 조선의 역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을미사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대한제국사잖아요. 그 동학농민운동의 그 뒷시대가 이제 대한제국사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이요? 사실 독립기념관은 나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일단 서울이 아니잖아요. 일단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솔직히 가본 적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 독립기념관 쪽에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방송 촬영 좀 허가 이런 거 좀 받고 그 아프리카 TV 그런 거 좀 지원 좀 받아가지고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지금 상황에선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요, 교통편을 제가 셀프로 가야 돼요. 저는 아직 베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밴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물론 저도 원래 그 가끔씩 유적 답사 방송 하거든요. 저도 가끔씩 유적 답사 방송은 하는데, 지금 원래 제가 올해 초에 유적 답사 방송을 좀 많이 좀 몇 번 했어요. 남한산성도 좀 갔다가 그때 신인역행 한 분 마주쳐가지고 놀랐고, 그 다음에 그 한성 백제 왕도길 있죠. 거기도 제가 답사를 했었고요. 지금 그 이후로 제가 답사 계획이 조금 중단이 된 이유가요, 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한다고 또 중단이 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막 결혼 준비 이런 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또 야외 답사를 갈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월드컵 중계했잖아요. 제가 스포츠 BJ의 메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한 달에 5일 이상 15시간 이상 스포츠 경기 중계 또는 스포츠 관련 토크, 스포츠 운동, 생활운동 이런 거 관련 방송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방송하고 스포츠 방송을 병행을 해야 돼가지고, 하여간 월드컵 시기까지 계속 유적 답사를 못했고, 지금은 또 폭염이라 못 나가죠. 폭염이라 유적 답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폭염 때문에 못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다음 주 중에는 제가 이제 성당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쪽에서 한국 청년대회를 이번에 서울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 좀 참가를 하느라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제가 낮에는 컨텐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컨텐츠 방송을 할 수가 없고, 물론 광복절 관련 방송하고 한능검 문제 푸는 방송은 제가 할 거예요. 그거는 할 거예요. 갑신정변 때 청나라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이요? 그때 갑신정변 그 이전에 이미 이모군란 때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계속 이제 서울에 군대를 주둔을 시켰잖아요. 이모군란 때부터. 그리고 갑신정변 때는, 그리고 갑신정변 때는요, 배상은 또 조선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결국 희생양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청나라하고 일본의 간섭이 더 심해졌다 보시면 돼요. 어쩌면 청나라는 그때는 망해가는 시대가 되기 전에 조선에 대한 이권을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대원군이 등장하기 이전에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엄청나게 이권을 뺏겼던 그 시점이죠. 러시아한테 연해주 뺏기고 이미 그랬던 시점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청일전쟁 때
청일전쟁 때 완전히 이제 한반도의 이권을 포기를 하게 되죠.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에. 지금 내 맘의 색깔은 blue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예전엔 나 좀 피곤해 내게만 참 까다롭잖아 잘 지냈냐 물어봐도 돼요 난 아니야 물로 좀 헹궈야 되겠다. 너보다 조금 더 아파했으면 해 아 근데 탑골공원 석탑은요 솔직히 저는 거기서는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은 탑골공원은요 거기밖에 볼 게 없어요. 가려면 그 옆에 그 낙원상가 지나가지고 운영군까지 봐야 돼요. 운영군까지는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무엇이냐 그 탑골공원은 그리고 솔직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서 방송을 못해요. 너무 산만해. 툭하면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있고 그리고 비둘기 때문에 산만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탑골공원에서는 솔직히 방송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유적답사 방송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 유적들을 좀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약간 통째로 테마를 삼아요. 그래야지 방송 분량이 나와요. 그래야 방송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 분량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좀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답사 범위를 그래 좀 수도권만으로 만약에 안 되면 한 천안 아산까지는 생각을 해보자. 약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1비일 때는 천안 아산까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1비일 때는 천안 아산, 아산의 현충사 뭐 이런데, 천안의 독립기념관 이런데, 그런 데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1비일 때는 일단 제가 거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배비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방송을 목적으로 그 이제 밴을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밴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밴 타고 갈 수 있을 때면 그때는 더 멀리 가야죠. 그때는 더 멀리 좀 뭐 바닷가 지역도 좀 가보고 좀 많이 해야죠. 오페르트, 네, 독일 출신이에요. 그때 그 독일도 제국주의죠. 독일도 나름 제국주의예요. 식민지는 별로 없어서 그렇지, 독일이 식민지가 없어서 그렇지 독일도 나름 그런 그 야욕은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독일이 그 1800년대에 식민지가 없는 이유는요, 독일은 자기들 그 통일전쟁 한다고 바빴잖아요. 그 비스마르크 알죠? 그 비스마르크가 그 실세일 때, 그 비스마르크가 그 이제 독일 통일 그런 거 전쟁하고 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아프리카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독일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 오페르트가 남현군 묘를 그 도구를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흥선대원군이 겁나게 빡쳤죠. 흥선대원군이 겁나게 좀 빡쳤고, 그래서 그때 이후 대원군은 아예 척화비를 세우고 그 서양의 통상 안 받겠다, 약간 그 자기 아빠의 그 묘를 뭐 받겠다 하면서 그런 일종의 괘씸죄를 물은 거죠.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사실 그리고 그 희생양 중에 하나가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프랑스 선교회 출신인 그 이제 리델 주교가 그때 당시에는 직급은 사제였어요.
그때 직급은 사제였는데 그 리델 주교가 이제 조선을 탈출을 해가지고 그 이제 중국의 청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그 프랑스 함대에 도움을 요청을 하죠. 프랑스 함대에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어난 게 병인양요. 근데 문제는 정족산성에서 깨지죠. 그래서 정족산성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강화도도 한번 답사 방송을 할 계획은 있어요. 근데 강화도는 그날 방송을 하려면요, 옛날에는 내가 만이산을 올라가 볼까 하다가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10년 전에 군대에서 무릎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 상태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래 이제 등산은 안 되겠구나, 등산 컨텐츠는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제 강화도는 그냥 섬의 그 주요 유적들 이런 데나 좀 가보자.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강화도는 이제 그냥 그 강화도 터미널 있잖아요. 그 신촌에서 버스 타면 강화도 터미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신촌에서 좌석버스 타면 거기까지 가서 그 두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 강화도 시내로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만이산 입구로 갈 수 있어요. 조선 책략이요. 저도 그쪽은 그렇게 자세히 연구하진 않았는데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런 서양 열강들 사이에서 조선은 이렇게 먹으면 된다, 약간 어떻게 보면 뭔가 공약집이죠. 그런 오죽했으면 공약집까지 나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욕심을 부렸으면. 아주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욕심 부렸잖아요. 미안해 미워해 아직 널 좋아해 내 지친 모습이 안쓰럽긴 해도 그래서 그냥 그 안에 내용이 뭔가 세부적으로 뭐가 있었는지는 저도 그렇게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맞다. 그리고 아까 그 고려의 군사제도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냥 그 생각난 얘긴데요. 여러분들 그 이번에 그 저기 전방지역에서 그 뭐냐 농민 2명이 그 초병의 지시에 불응했다가 그 한 명이 그 공포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후송됐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생각 말하자면요, 그 사람이 공포탄 맞아도 쌀짓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약간 좀 그 나이 좀 지긋한 뭐 한 뭐 60대 뭐 어르신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르신에 대한 예의 그런 것보다도 이거는 초병의 경계 근무가 우선이죠. 특히 전방 지역인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얘긴데, 그거는 솔직히 공포탄이 아니고 실탄 맞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군인 복무규율에 나와 있잖아요. 초병의 무기 사용. 응? 군인 복무규율에 있죠. 초병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함이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둘, 야간에 3회 이상 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 셋,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이번에 그 초병이 그 농민한테 그 공포탄을 쐈던 거는 이 세 번째 조항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8년 8월 철원 민통선 내부로 영농 활동을 하러 가던 농민 2명이 출입 절차가 늦는다는 이유로
초병을 협박하고 총기를 잡고 흔들었어요. 결국 초병은 그 군인 복무 규율에 명시된 대로 정당한 대응 조치를 취했고 농민 2명 중 1명이 공포탄을 맞으면서 제압이 됐어요. 그거 뉴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뉴스 같았으면 응?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한테 뭔 짓이냐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 영농 활동 하러 가는 그 어르신을 완전히 대놓고 까이고 있죠. 사실 그거는 진짜 그분은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을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실탄을 맞아도 이거는 그분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초병을 건드려? 왜 초병을 건드려? 이거는 군인의 그 공무 집행 방해예요. 초병의 그 경계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리고 초병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초병을 막 때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총을 잡고 위협한 거잖아요. 총기는 제2의 생명이다. 여러분들 총기 명찰 총기 명찰을 주기하라고 받는 거 있잖아요. 총기는 제2의 생명이다 뭐 이런 거. 총에다가 총끈에다가 끼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잖아. 총기는 제2의 생명인데,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데 그럼 무기를 안 써? 군인인데? 초병인데?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부분의 제가 SNS에서 그거를 그냥 SNS로 저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공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초병의 행동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남순이 현우하고 같은 대대에 있었잖아요. 물론 현우는 영해중대에 있었지만, 현우는 영해중대에 있었고 저는 이제 대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대 위병소에서 밤에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앙연관 불침번 근무가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밖에가 딱 보이는 계단에서, 밖에가 딱 보이는 계단에서 제가 이제 라면 먹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옆에 식당이 보이고 위병소가 보이는 데였거든요. 근데 그날 당직사령이요, 정작과장이었어요. 정작과장이면 보통 짬이 어느 정도 좀 되는 장교가 편제가 배정이 되잖아요, 보통. 원래 정작과하고 지원통제과는 편제가 대위니까. 거의 소령짬밥의 대위가 간부거든요. 간부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분은, 정작과장님은 이제 동기들은 소령 진급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진급을 못해서 이제 전역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동기들은 소령인데 96년 군번이었거든요. 어쨌든 96년 군번들이 이미 2008년 2009년에 소령이었어.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그때가 아마 2009년이었나 2010년이었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상병인가 병장인가 뭐 그럴 때였어요. 짬 좀 먹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위병소 쪽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거야. 총소리가 들리고 나서 몇 분 뒤에 여기 이제 그쪽으로 막 이제 내가 라면 먹고 있는 쪽으로 이제 불이 밝혀져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나 말고도 다른 병사들 몇 명이서 또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약간 그냥 얘기도 좀 하면서 막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당직사령이었던 정작과장이 갑자기 그쪽으로 뚝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중에서 짬이 좀 제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피로 일어나서 충성했는데, 경례고가 충성이었어요. 충성했는데 당직사령이었던 정작과장이 방금 총소리 들었지? 하면서
뭐냐, 자기가 일부러 그 초병이 밤 시간에 가면 그 어느 정도 사거리에 들어오면 막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직 사령도 뭐 대대장도 예외는 없이 그 암구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당직 사령들 중에서 좀 초병들 골탕 안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하는 그 당직 그냥 순찰 가는 당직 사령들이나 아니면 그 뭐냐 근무자 인솔하는 그 당직 사관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 경우들은 그냥 그래 그냥 순찰 상태만 살펴보려고 그냥 그 암고 된 다음에 누구냐 당직 사령 그 용무는 하면 순찰 하면 포초선 3부 앞 그 초소 앞 3부 앞으로 해가지고 그 불 켜고 신원 확인하잖아요. 나도 그 뭐냐 수화에 한번 응한 적 있어요. 그 밤에 뭔가 물건 가지러 갔을 때. 응.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직 사령은 일부러 초병들 골탕 먹이려고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니까 근데 이제 계속 앞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 하다가 움직이면 쏜다 하다가 그 원래 그 3번 이상 그 수화 불응하면 발포할 수 있거든요. 3번 이상 그 수화 불응하면 발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당연히 그냥 당직 사령이 그냥 골탕 먹이려고 쭉 가니까 이제 정면으로 쏠 수는 없고 당직 사령이니까 계급이 있으니까 막 그 병사가 그냥 위로 탁 쏜 거야. 조정관 단발하고 아무래도 우리는 전방부대가 아니고 군수부대였으니까 그 보통 그런 초소 경계 근무를 하면 조정관을 안전에다 두고 그 경계를 서거든요. 공포탄까지 쏴본 적은 없어요. 실탄 사격은 한 적 있지. 그래서 계속 발포를 했는데 그 발포 소리가 탕 들린 거야. 새벽에 탕 소리가 들리니까 몰라 그 경계병이 뭐 상점을 받았을지는 몰랐겠지만 상점을 받았는지 뭐 포상휴가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무 태도 우수 아마 그 상점 그 마일리지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 100점당 휴가를 하루 더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그 마일리지 한 몇 점 뭐 받았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요 초병 근무 자세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거는요 잘하면 상점 별로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벌점을 넘어서 그건 징계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냥 진짜 민간인이 공포탄 맞을 짓을 해도 싼 거야. 초병은 마땅히 해야 될 절차대로 무게를 썼을 뿐이에요. 초병의 무기 사용 군인 복무교율에 나와 있고요. 그 군인 복무교율 그 조항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그 단순 전달 사항으로 중에 하나 있는 건데 초병의 무기 사용 그 군인 복무교육 관련해서 그 반복 숙지는 보통 그 점호 시간에 교육을 하죠. 점호 시간에 보통은 교육을 해요. 그 군인 복무교육 시간에 그 군인 복무교육 숙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점호 시간에는. 근데 보통 그냥 당직 근무자에 따라서 그 반복 숙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초병의 무기 사용 그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아, 카톡 아이디는 왜요? 카톡 아이디라기보다는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의사항 같은 거 있을 때 1대1로 연락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좀 이상한 채팅하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채팅 지우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진 그래요. 나는 또 아직도 네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걸. 난 여전히 내가 참 미워 보이지. 잘하게 그 오픈 채팅방에서 지식 트레이너 검색하면 나올 텐데 뭐 이상한 채팅 하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친해지네 서로의 마음. 물론 이제 몇몇 제 팬들 중에서는 뭔가 이제 좀 뭐 알려줄 거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제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거의 약간 그런 매니저급의, 그러니까 매니저 수준으로 방송 열심히 들어오는 팬들은. 도 파랗게 멍들어갈 때 내 맘은 주주 너와 함께 있을 땐 사랑받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웠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안 한다고요? 아마 근데 그게 PC에서도 되는 건지 모바일에서만 되는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공포탄 초병이 칭찬을 받았대요. 8월 7일에요. 새벽 5시쯤에 철원군 대위리 거기서 까다로운 민통선 출입 절차를 두고 출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육군의 모 부대 초병하고 승강이를 보았다. 보통 철원군이면요 3사단, 6사단, 8사단 있죠. 5군단 5군단 부대가 철원군하고 철원군하고 포천시 북부 지역을 5군단이 맞잖아요. 포천 북부 지역을. 근데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라 하기엔 약간 좀 거시기 하고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1동, 2동 막 이런데. 왜냐면 국군 포천병원이 1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런 승강이 도중에 초병의 총기를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초병은 60대의 농민에게 공포탄 한 발을 발사를 했고,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탄피는 잘 챙겼는지 모르겠네. 근데 오히려 그런 발포를 했을 때 더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탄피를 챙겼느냐거든. 물론 전쟁 때는 탄피 그런 거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전쟁 때는. 근데 이 탄피를 썼다는 거는요, 탄피를 수집해야지 그만큼 몇 발을 발사를 했다. 그거를 재고를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고를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군수품 또 보급을 받을 때 그런 거를 또 필요를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병이 제대로 했구나. 포상휴가 줘야 된다. 이거 포상각이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포상휴가까지는 안 줘요, 요즘은. 군인 복무교육 제48조 기본법, 초병의 무기 사용. 거기에다가 초병을 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벌 받아요. 비인기 소음에 항의했다가 부대 초병 폭행하고 초소 침범했던 민간인이 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정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면 거의 조용히 살았으면 깜빵 안 들어가잖아요. 보통 집행유예면 조용히 살면 나가잖아요. 조용히 살면 없어지잖아.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초병은 굉장히 그런 그냥 정당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 초병으로서 해야 할 일을 뭐 당연히 했을 뿐인데. 참고로 저는 이제 대대 참모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초소 근무까지 나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초소 근무까지 나가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뭐 제대로 원래 해야 될 임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랬으면 된 거지. 그러면 됐지 뭐. 정의는 지켜진 거잖아요. 서로의 마음도 파랗게 멍들어갈 때 내 맘은 주주 너와 함께 있을 땐 사랑과 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웠는데 네, 볼사의 블루였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좀 그런 뭔가 그 답사 방송 이런 거를 이제 날씨 좀 풀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갈 거잖아요. 그때는 좀 이제 일단은 수도권 안에서 좀 해결을 하고 나중에 배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벤 타고 다녀야지. 배비 되면 그때는 이제 벤 타고 가야죠. 그때는 이용할 수 있는 거 써야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매니저가 원래 고정 매니저가 한 명 있는데 좀 요즘 밤 시간대에 막 일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꼬박꼬박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저랑 좀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라 이제 고정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사실 고정 매니저를 뭔가 좀 맡길 만한 일이 그렇게 별로 없기는 해요. 솔직히 제 방송이 아니요, 베비는요 별풍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별풍선은 전혀 상관없고요. 일단은 일정 시간의 방송 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베비를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지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즐겨찾기가 1000명이 넘어야 돼요. 즐겨찾기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원래 베비하고 파비들만 구독 혜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비도 구독 혜택 받을 수 있대요. 이제 1년 정도 해보고 나니까 일비도 그냥 풀어준 것 같아. 어차피 별풍선 환전 금액도 원래 일비는 1000개 모여야 됐었는데 이제 일비도 똑같이 500개 모이면 환전 되거든요. 다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별풍선 환전 비율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 비중을 바뀌었고 광고 수익은 똑같이 받아요. 광고 수익은 똑같이 받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 동영상 편집할 편집해야 될 동영상들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 이거 컨텐츠 방송하고 좀 더불어서 제가 좀 그것도 같이 밀렸어요. 영화 신과 함께 그것도 같이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고 좀 밀린 동영상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 편집을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여간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수요일마다 저녁에 제가 판교를 가요.
저녁에 판교를 가가지고 판교에서 가끔 이제 상황이 된다 싶으면 제가 그때는 방송을 켜요. 상황이 된다 싶으면 잠깐씩은 아마 뭐 모바일로 방송을 켤 거예요. 요즘은 이제 데이터 요금제가 좀 대폭 그 바뀌어가지고 이제 제가 야외 방송에서도 막 4000K 켜고 막 난리 났는데 일단은 판교에서 방송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는 제가 방송 한번 오늘 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